예, 안녕하세요. 4040입니다. 이 채널은 40대 40억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의 채널입니다.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아파트 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40억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좋은 아파트를 좋은 값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와 똑같은 관점에서 제가 투자하고 싶은 아파트가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의 투자 포지션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아파트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심한 투기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순전히 이 아파트 시장을 투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파트를 딱히 꼭 소유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크게 없습니다. 절대 안 산다 이런 건 아니지만 딱히 무리해서 갖고 싶은 욕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 또한 투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를 순전히 투자적 관점, 그 중에서도 3040 패닉바잉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는 그 주기가 짧지만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패닉셀과 패닉바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닉셀은 며칠 연속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고 대략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 전체의 가치가 더 떨어져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이런 패닉셀이 나온 다음에 상승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과열되면 신용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데 어찌 보면 상승장에서 나오는 신용거래, 영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패닉바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거래율이 높아지면 주가지수는 조정 국면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크게 고려해야 하는 충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단기 우상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본이제 이런 게 아니고 담보물 없이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좁혀놓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집니다. 당연한 거죠. 가치와 가격의 변화량은 당연히 시간이라는 변수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제로섬 게임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급등주나 테마주가 며칠 동안 몇십 프로 상승하고 그 가격이 원점 또는 원점과 가까운 가격으로 반환되는데 몇 달이 채 안 걸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것보다는 긴 주기로 움직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승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970년일 때와 지금 시점 2020년일 때를 비교해보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 우상향을 했죠. 하지만 2015년에서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이렇게 10년에서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가정하고 본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시장 또한 제로섬 게임에 가깝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제로섬 게임, 이걸 조합하면 아파트 값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폭등 다음에 폭락은 없을지라도 하락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 상승과 하락이 있는 이 투자판에서 는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 항상 소수가 돈을 벌고 누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손해라는 것은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포함됩니다. 부동산도 10에서 15년의 짧은 주기를 가정하고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주택 매입자 중에 2분의 1이 3040이라고 합니다. 45만 건 중에 23만 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2020년 6월에서 7월 달에 3040 패닉바잉이 특히 많이 나왔는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자면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시장에 던진 것입니다. 패닉바잉을 한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 많은 물량을 시장에 던진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제로섬 게임에서 소수는 돈을 벌고 다수는 손해를 보는데 현재 스코어는 소수가 큰 돈을 벌었고
다수 중 일부는 실현하지 못한 평가 이익이 있는 상황이고 다수 중에 나머지 일부는 이제 막 투자판에 뛰어드는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이제는 다수 중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 차례가 된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평가 이익은 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번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점입 가격으로 지금 이미 돈을 오지게 벌어버린 다주택자들은 정부 규제로 인해 부동산들을 처분해야 하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해 보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추가적인 엑시트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과 투기 세력이 그렇게 외치던 똑똑한 한 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가 낮아지며 매물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이 엑시트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처럼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그 향방을 결정하겠죠. 어쨌든 3040 세대의 이 부동산 패닉바잉은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실현 이익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1에서 2년 동안의 짧은 조정이 될지 아니면 장기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그런 다주택자들의 엑시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패닉바잉을 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국면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처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4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